국방부가 창조국방과제의 일환으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 위한 스텔스 무인항공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목시계형 훈련병 건강관리 시스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지도로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하려는 삼축체계에서 공군의 핵심적 역할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올겨울 독감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육군 21사단 천복연대 장병들의 독감 예방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 활동으로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고도에 머물며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무인 항공기 개발이 추진됩니다. 또한 손목시계형으로 훈련병의 건강과 훈련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올해 더욱 확대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창조국방 추진 계획을 김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창조국방 성과 분석과 함께 올해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채공형 스텔스 전술 타격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항공기가 북한군 대공포 유효 사거리보다 높은 고도에 머물며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동굴 속에 은폐된 장사정포를 비롯해 자주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공중에서 타격하는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레이저 대공무기 기술 개발도 계속 추진됩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 등 소형 표적들을 탐지 추적하고 레이저를 통해 정밀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소형 무인기에 원격으로 전력을 공급해 채공 시간을 높여주는 이동식 무선전력 전송 시스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한 레이저빔으로 무인기의 배터리를 충전시켜 작전 시간을 늘리는 기술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용 중인 손목시계형 훈련병 자동화 관리 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목에 착용한 센서를 활용해 훈련병들의 운동량과 맥박 등을 체크하고 GPS를 이용해 위급한 상황에선 구조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밖에 해상에서 24시간 감시 정찰과 잠수함 탐색이 가능한 무인 수상정 기술을 비롯해 적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탄소 섬유탄 개념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산업혁신펀드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분석체계 등 7개 신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방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지도로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6.15 오전 부대를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한 장관은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힘을 신뢰한다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공군의 사명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에서 공군이 작전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며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수준의 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오직 적만 바라보고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싸워서 이기는 공군, 신뢰받는 공군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겨울 전국적으로 독감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독감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죠. 특히 단체 생활을 하는 병영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육군 21사단 천복연대는 독감 예방 활동을 철저히 시행해 부대에는 단 한 명의 독감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이나 대위의 보도입니다. 일과를 마친 용사들이 3-3-5 모여 즐겁게 체육활동을 합니다. 체육활동을 마친 용사들은 제일 먼저 세면장으로 향합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부대는 작년 10월부터 독감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장병 손 씻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도 독감이나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손 씻는 습관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대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장병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도록 유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손 씻는 거에 대해서 귀찮음도 느끼고 종종 넘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손 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한 부대는 모든 장병이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부대에는 이번 겨울 기승을 부렸던 독감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천복연대는 손 씻기 교육과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단 한 명의 독감 환자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대는 독감으로 인한 비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미리 질병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해군 장병들은 해상 경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대원들도 24시간 철통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요. 대원들의 활동 모습을 담았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달개해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항만 방어전 대원들은 어김없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대원들의 주요 임무는 혹시 모를 적 특작부대 침투 세력을 차단하는 것. 추락 명령과 함께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항진하는 대원들. 쌍안경으로 해안 곳곳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니다. 전방을 주시하는 장병들의 눈매가 매섭게 느껴집니다.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길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휴전 상태임을 잊지 않고 저희 해군 장병들은 강인한 정신력을 갖도록 마음을 다 잡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현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24시간 계속됩니다. 닭띠해를 맞아 닭띠 장병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저희 해군 장병들은 새해에도 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사전 정비를 통해 경비 임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파도를 가르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겠다는 해군 장병들의 마음가짐은 올해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적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은 전투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육군 32사단이 지난 5일 혹한기 훈련을 대비한 락드릴을 통해 전평시 전투수행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임전 필승 전후 필위.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전후를 지켜낸다는 뜻으로 육군 32사단이 내세우는 주요 가치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5일 부대 내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여 다가오는 혹한기 훈련을 대비한 락드릴을 실시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전에 사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술관을 공유함으로써 동계 혹한의 기상 조건 하에서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전 개념을 검증하는 일종의 도상 연습 락드릴. 작전 수행 중 주요 국면의 기능별 임무와 조치 사항, 전투 수행 방법 등을 토의하며 부대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단의 전평시 핵심 과업인 대테러 대비, 국지 도발, 전면전 작전 등 세계 국면별로 도출한 11개 상황에 대해 전투 수행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실제 야외 기동 훈련 때보다 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극복 방안을 내놓으며 열띤 토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락드릴을 통해 정립된 전투 수행 절차는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부대는 적이 도발한다면 현장에서 완전 작전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전투 수행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입니다. 먼저 1월 6일 국방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전시 피폭 상황을 가장한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단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의 기본이 되는 시설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인데요.
때문에 전시에 가장 필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최단 시간 복구를 목표로 임무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의 청견이가 최고의 군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청견이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8.47점을 얻었는데요. 작전 공간 내 적의 채취를 감지하는 데 탁월함을 가진 청견이는 현재 무기지원대대 소속으로 부대의 경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면 기사인데요. 육군 12사단 장병들이 체력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한방차 나눔 이벤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11가지 한방 재료를 3시간이나 정성 들여 우려낸 건강차인데요. 혹한기 훈련 기간, 장병들이 언제든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다고 하니 추운 겨울, 훈련을 이겨내기 위한 체력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계속되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북핵 문제는 미 차기 행정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외교 안보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당선은 북핵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상반된 대북관을 밝힌 바 있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우선 일반의 우려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내린 데 이어 김정은의 병진 노선을 두 개의 케이크로 비교하며 이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있어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선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돌출 발언은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동맹 재조정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의 재정적 기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적 기여를 늘리지 않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엄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시기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지난 8년 동안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하고 압박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오게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 때문인지 북한 역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에 대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은 제네바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북미 관계에서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한미 연합 연습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집권 직후에 진행될 금년 봄 키 리졸브 연습이 트럼프 시대 북미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안보팀 인선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에 고삐를 늦출 거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외교 안보팀 주요 인사들을 모두 강경파로 채우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할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제재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김정은과의 거래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야의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역시 강화하고 있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예측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집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전제로 북미 간의 대화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방주안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신년 계획 세우랴, 설 준비하랴, 이래저래 마음 분주한 1월이 될 것 같은데요. 예보관님, 1월 고속도로 교통 전망 어떻게 되죠? 네, 설 명절이 있는 마지막 주말을 제외하고 큰 정체는 없겠는데요. 스키장 나들이객들이 많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구간별로 다소 정체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고속도로 교통 상황 이번 주말은 어떨까요?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평소 주말 수준의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반 차로는 2시간, 버스 전용 차로는 1시간 50분 정도 걸리겠고요. 강릉까지는 3시간 예상됩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부근 지나실 때 다소 밀리겠고요. 영동고속도로는 호법 분기점과 여주 휴게소 구간,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종 구간에서 잠깐 막힐 뿐 대부분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요일 서울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일반 차로는 1시간 50분, 버스 전용 차로는 1시간 40분 정도 예상되고요. 강릉에서는 3시간 10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평창 부근 여주 분기점과 호법 분기점 구간 가장 어렵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강촌 구간 밀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 지나실 때만 어렵겠습니다. 네, 이번 9일부터 충전식 선불 하이패스 카드가 출시되죠? 네,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센터나 하이패스 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모든 구간의 하이패스 차로는 물론 일반 차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하이패스 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창조국방과제의 일환으로 무인 항공 개발과 손목시계형 건강관리 시스템 확대 등 국방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더 강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